자, 어제 이제 김어준이 도발을 했죠. 이것 때문에 오늘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제 김어준이나 정청래나 조국이나 지금 조급증에 빠졌다고 봐요. 조급증에 빠져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대단히 화가 나지만은 저는 조급하면은 결국 무리수가 나오고 무리수가 나오면 자기 무덤을 파게 된다. 그동안 제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쫓길 때 무리수를 들어서 자멸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조국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조국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그 장례식이 될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가 조국당의 장례식이 될 거다. 한마디로 조국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뭐 6개월 정도, 6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지지율이 2%, 3%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 진보 정의당 수준의 지지율도 안 되는 거예요. 진보 정의당이 망하기 직전에 요 정도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선 때 심상정이 2.7%인가요? 받고 완전히 문 닫았죠. 물론 뭐 지금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직도 뭐 정당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뭐 정의당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3%면은 허경영 지지율이에요. 뭐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데는 유의미한 지지율일런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지지율입니다. 2, 3% 가지고 지방선거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남은 5개월 동안 조국당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없어요. 뭘로 반등을 하지? 조국이 뭐 감옥에 있다라면 조국이 사면이 돼가지고 나와서 뭐 그걸 동력으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뭘로 조국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점점 이제 뭐 정청래가 발목만 안 잡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으로 진보 그다음에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결집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조국당으로 갈 유권자 층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자, 그러고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해서 본인이 큰 그림을 그리고 싶죠. 뭐 지난 주말에 청솔 포럼이라고 이건 싱크탱크를 발족을 했는데 이 싱크탱크는 대선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정청래가 주제넘게 대선에 대한 꿈이 있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단지 당대표 연임이 목표가 아니라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머슴 출신 중에서 대통령 되지 말라라는 법이 있냐? 이러면서 정청래도 지금 난가병이 거의 중증 수준으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청래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당면에서 해야 될 일이 지방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당대표를 연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갔어요. 왜?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기로 했잖아요. 뭐 사실상 출마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저는 정청래가 연임을 할 가능성이 0으로 수렴을 한다고 봐요. 0으로 수렴을 한다. 자, 김어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은 어쨌건 문재인을 내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민주진영의 대표 스피커에 자리까지 갔고 이제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어준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시간 문제예요.
뭐 지금 20만, 30만 나온다? 그거 전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점점 이제 친명 스피커들이 김어준을 위협하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개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친명 정치인들도 느끼는 바가 지금 크다고 봐요. 뭐냐 하면 김어준이 권력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좀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김어준의 권력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향후 이게 친문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고 민주당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친명 정치인들도 느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친문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권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밀고 있는 그나마 문재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 지방선거 때 문을 닫게 되는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볼 때는.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이나 정청래나 김어준이나 다 지금 마음이 급하다. 지방선거에서 뭔가 당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면은 우리 친문은 이대로 무너진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다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고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1인 1표제를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의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이 될 거예요. 민주당의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이 되면 저는 스피커의 물갈이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친문 세력들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친문 스피커들도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저는 지금 조털래가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어준이 자충수라고 봐요.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죠? 어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내 맘이야. 내가 결정해. 김민석을 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라고 오만방자하게 날뛰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김민석 총리가 데미지를 입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우리 김어준 역시 대단하다. 총리 말도 안 듣는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진짜 대통령은 김어준이다. 우리 김어준 짱이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딴지 게시판에 가면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 민주진보 유권자들은 어제 황당했을 거예요. 김어준의 실체를 본 거지. 김어준의 실체. 저 뭐지 저게? 뭐 저는 오랫동안 김어준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계속 방송을 해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김어준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 그런데 어제 저는 김어준이 자백을 한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친문이야. 나는 문빠야. 이런 자백을 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거라고 봐요. 조급해서 자폭을 한 거죠. 자폭을.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어준을 이제는 눈을 겨서 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 제가 어제 이제 방송 끝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고개 쳐들면 죽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김어준은 원래 겸손이 힘든 사람이잖아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총리에게 덤벼들었는데 그걸 시청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서 와 김어준 멋있다 하겠습니까? 그 털레반들, 그 몇 명 안 되는 털레반들 제외하고는요. 야 이거 뭐 김어준 이 새끼가 아직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건방지네? 아니 그 최경영 기자, 저는 이제 그 털튜브라고 제가 최경영 기자도 뭐 여러 번 디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김어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근데 최경영 기자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은 까더라고.
지금 거의 다 까요. 김어준 안 까는 방송은 진짜 직계, 김어준 직계. 박구자님, 최평님, 박찬대 의원이 조용한 사정은 무엇 때문일까요? 박찬대 의원은 이제 인천시장 준비해야죠.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낙엽 굴러가는 소리에도 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약간 정청래를 이제 두둔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해서 또 우상호가 수박이다 막 이러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거 때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후보자는 한 표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몸 사리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은 아마 인천시장 나올 거예요. 그럼 인천시장 당선될 때까지 납작 엎드려야 돼요. 친문도 한 표고 친명도 한 표입니다. 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선거에 나온 사람들. 우상호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호 이제 후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러고 이제 좀 짜증이 나실 수는 있는데 후보자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후보자들은 뭐 한준호 나중에 이제 한준호 의원이나 다른 후보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더라도 선거 때는 좀 이해를 해주셔라. 기분이 나빠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제 뭐 지금 진짜 김어준 하청 유튜버들 몇몇을 좀 제외하고 하고는 다 지금 김어준을 까는 분위기죠. 김어준을 까는 분위기예요. 종달새님 12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또 기침이 나기 시작하네요. 털보야 제인이 형 데리고 나락가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런 말을 싸질러 놓고도 뭐 자신들이 김민석 총리를 섭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어준이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 과연 출연할까요 앞으로? 아니 뭐 김어준한테 특별히 뭐 감정이 없어도 이제는 출연을 못해요 김민석 총리는. 그리고 출연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이 저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총리를 거의 무시하는 수준의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한다? 그럼 조중동이 신나지. 야 총리도 무릎 꿇었다. 진짜 충정로 대통령이다. 김민석도 김어준의 눈치를 본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 있잖아.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리고 우리 그 당원들이나 시청자들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야, 이 김어준이 진짜 무섭구나. 총리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김어준이 이제 헛꿈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하고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과연 김어준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하고 선을 그으면 다른 의원들이 뉴스공장에 나갈까요? 문바들 말고 뉴스공장에 나가겠습니까? 잘못하면 찍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김민석 총리가 뭐 매불쇼 나가시면 돼요. 매불쇼 나가면 되지 뭐. 매불쇼하고는 조금 뭐 그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뭐 매불쇼 나가셔도 되고 뭐 방송 많잖아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 3프로TV에 출연을 하셨어요. 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이 도발을 하고 뭐 또 섭외를 한다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을 텐데 김민석 총리가 오늘 그냥 3프로TV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에서 김민석 총리가 요 당대표 서울시장 김어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가 되시다가 최근에 보니까 총리실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빼라고 하는데 왜 안 빼주냐. 아, 그런 멘트를 되게 이례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최근은 아니고 예. 이미 꽤 됐죠. 그런가요? 예, 저 지난번에 한번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예. 조금 제 일이라 쑥스럽긴 하지만 저만 상대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는 조사가 계속 나왔어요. 예. 3번인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 총리 될 때부터 아니 나는 아니다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까지 빠지면 이거 그냥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김셀까봐 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고 예. 근데 그때쯤부터는 상대 후보가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쪽에 또 괜찮은 후보도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때쯤이면 그냥 원래도 안 할 거니까 예. 명확하게 빼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그때 한 2달 전인가 저는 이제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했습니다. 예. 다행히 그때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도 예.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기는 걸로 나오는 후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뭐 뉴페이스로 정원호 부총장 이런 분들이 많이 부상이 시작해서 됐죠. 제가 잘 됐다 이러고 이제 저는 빠졌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제 이름을 막 넣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아마 총리실 제가 그때 미국 나가 있을 때인데 제 생각을 아니까 예. 총리실에서 이거 빼달라고 별도로 이번에 지시를 하신 건 아니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제가 있으니까. 그걸 묻기에 안 한다고 했는데 뭘 자꾸 하냐 하니까 이제 총리실에서 그렇게 그 시차로 제가 미국에서 일정 보내기도 바빠가지고 그걸 일일이 막 기사도 다 체크 못할 때가 많아서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총리시지만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예. 서울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럼요. 자리고요. 예. 서울시장을 안 하신다는 건 총리를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당으로 돌아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는 뭐 대통령의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예. 제 마음대로 사실 말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장은 사실은 저의 오랜 로망이죠. 네. 제가 30대에 서울시장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고 늘 생각하고 사실 생각해 놓은 게 많죠. 예. 정말 서울시장이 된다면 하면 막 너무 해피한 이게 상상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예. 총리가 된 순간에 이게 내 길은 아닌가 보구나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이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마음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리로서 나름 잘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은 그야말로 자기가 원해서 선거에 나가는 거니까 차출이 되든 그렇게 지금 뭐 1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총리로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혹시 뭐 다른 어떤 뭐 역할을 부여받거나 하는 거는 그건 정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여서 지금은 저는 정치권에 워낙 호사가들이 많으니까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청와대와 당 간에 다소의 갈등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을 안 하시는 거는 후보에 나서지 않으시는 거는 다음 당대표를 하시는 게 여권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군요. 서울시장이 제 로망의 하나였던 것처럼 예. 제가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 몸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늘 쓰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네.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아마 따져보면 제가 한 번도 정치인으로서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던 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총리. 국무총리라는 건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또는 그걸 임명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본 거니까요. 예. 당연히 그런 데 대해서도 로망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해보고 이렇게 당을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또한 이제 저도 세상이 자기가 꼭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알 만큼 조금 이렇게 바닥을 굴러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꼭 욕망의 정치로 뭘 풀려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김민석 총리가 3프로TV와 인터뷰를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3프로TV에 출연했다라는 것도 지금 의미심장해요. 게다가 어제 이제 그 김어준이 망발을 해가지고 지금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김민석을 이제 주목하고 있고 또 김어준이 방송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섭외 요청을 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오셨는지 요청을 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3프로TV를 선택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거를 돌려서 김어준을 후려 깐 거라고 봅니다. 돌려서 후려 깐 거라고 봐요. 의미심장한 거죠. 야, 김어준, 너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 얘기를 전달을 못해? 많이 있어, 유튜버들은. 3프로TV도 있고, 매블쇼도 있고, 많이 있어. 꺼져, 임마.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프로TV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의미심장하고, 장기적으로는 3프로TV 같은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민주당에 있는 스피커들 그건 어차피 민주당 당원들이 보는 채널들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큰 그림도 포부도 이제 가지셔야 되는 뭐 그런 분인데 우리 중도층 또 진보 성향이 아닌 이런 유권자들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3프로TV에 여러 차례 출연을 하셨잖아요. 푸르니르님 돌려서 털뽑기 아픕니다. 저런 채널에 나가는 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 큰 정치 하셔야 되니까 더 큰 물로 나가서 저는 움직이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최한욱TV 사실 시청률 저도 뭐 만만치는 않죠. 동접이 뭐 매일 한 4천 이상 이렇게 동접이 나오고 있는데 최한욱TV도 뭐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볼 때 뭐 한 번쯤 나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채널의 수준에는 올라와 있어요. 의외로 이 정도 동접이 나오고 조회수가 나오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뭐 저도 사실 그렇죠. 뭐 시청자들한테 뭐가 제가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떨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전화 연결도 하고 출연도 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근데 그거는 뭐 제 장사 속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 방송에 뭐 특별하게 민주당 당원들에게 전달해야 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는 한은 사실 뭐 제 방송에 출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 여기 있는 분들 특히 뭐 친명 의원들이 뭐 지난번에 이제 박정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박정우 의원이 원체 인지도가 떨어져 가지고 친명 당원들조차도 박정우 의원이 친명인지 아닌지 뭐 이걸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는데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뭐 굳이 진보 채널에 나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연결 한번 합시다 그래도 그 시간 낭비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다 김민석 총리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냥 인사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아니라면 뭐하러 합니까? 다 시간 낭비죠. 그래서 진보 유튜브 그 뺑뺑이 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욕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의 그 전환길이나 고성국이나 이런 보수 유튜버들하고 유착해가지고 자기 정치적 일속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가급적이면은 진보 채널보다는 뭐 저런 이제 중도 성향이나 뭐 상황이 된다라면은 보수 채널에도 나가도 된다고 봐요. 보수 채널에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민주당의 외연을 더 확장하는데 주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잘 됐다고 봅니다. 그 뉴스공장 나가서 뭐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뉴스공장 그 보는 인간들은 다 털레반들이어서 이제 김민석 총리 안 찍어요.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김민석 총리 안 찍습니다. 그 안 찍을 놈들만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예. 그렇고요. 김민석 총리가 언제 원체 화법이 점잖죠. 예, 점잖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게 직관적으로 이제 느끼시기는 좀 어려운데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예, 요 3프로 TV 인터뷰에서 왜 나는 서울시장 안 나갈 건데 안 나갈 건데 왜 자꾸 여론조사 하느냐. 그러니까 김어준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한 얘기에 대한 화답을 한 거죠. 김민석 총리가 점잖게 깐 거예요. 그냥 나 서울시장 나갈 생각도 없는데 왜 여론조사 왜 돌리냐. 너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히 이제 김어준한테 답변을 한 거예요. 너는 뭐 여론조사 돌리고 말고는 뭐 네 맘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안 나간다. 돌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제 점잖게 경고를 했고요. 서울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총리를 하면서 서울시장 나갈 생각은 접었다.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서울시장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시장도 로망이었지만 당대표도 로망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대표는 좀 뉘앙스가 달랐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을 낸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욕망의 정치를 이제 내려놓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정치 경륜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욕망, 당대표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그게 내 맘대로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내가 총리가 되면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도 로망이었고 당대표도 로망이었지만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도 욕심이 있다. 당대표 해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욕심이 있단 얘기지. 그건 또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그죠? 내가 당대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응? 제가 만약에 최한욱이 나도 당대표 하고 싶어.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도 당대표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당대표 하고 싶다고 됩니까? 당원들이 뽑아줘야 되는 거고 민심이 뒷받침이 돼야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그 3프로 인터뷰는 저는 김민석의 화법으로 매우 애둘러서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은 김민석의 화법으로 나는 당대표 욕심이 있다. 나는 당대표 출마할 거다. 하지만 내 욕심만으로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다. 자, 누가 당대표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당원들이 만들어줘야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다. 허나 나는 욕심이 있다. 라는 걸 명백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은 이제 매긴 거죠. 점잖게 매기는. 이게 정치인의 품격 아닙니까? 뭐 소리 지르고 싸움질하고 뭐 그러는 게 정치의 본령이 아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점잖게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죠. 메시지를 저는 오늘 분명히 던졌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나는 뉴스공장 안 나가 이 새끼야. 두 번째, 여론조사 돌리지 마. 나 서울시장 안 나가. 그리고 세 번째, 나 당대표 하고 싶어. 근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 좀 밀어줘. 이게 오늘 3프로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다.